음식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기까지 그 과정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소화기 내과입니다. 위와 장뿐만 아니라 췌장과 담도까지 보이지 않는 곳의 건강을 함께 살피는 분야인데요.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진료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죠.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소화기내과 이태승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걱정하면서 이제 진료실에 들어선 환자들에게 일단 편안함, 네. 침대 같은 네. 안정감을 네.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네.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되게 췌장 관련해서는 더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한 편안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굳이 그렇게 막 편안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 안 하셔도 편안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우리 이태승 교수님 얼굴이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검색창, 너튜브 검색창에 TBS FM 지금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들어오셔서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진료실에 이제 들어온 환자들이 걱정을 많이 또 한 번 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수님께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하시는 질문은 어떤 건가요, 주로? 네, 주로 명치나 등이 아픈데 췌장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췌장 쪽이나 담도 쪽 증상은 애매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요즘에 등 통증이 있을 때 췌장 질환을 의심해봐라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주 많이 듣죠. 네. 네네. 그래서 먼저들 이제 췌장 검사를 원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요즘엔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실제로 등이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실제로 췌장 네. 쪽에 문제가 있는 분 네.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나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등이 아파서 췌장 관련된 검사를 했을 때 췌장에 좀 뭐 췌장암이나 네네. 큰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0.1%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네. 인식으로 그렇게 네. 돼 있는지. 일단은 등이 아픈 원인이 다른 질병에 대한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요즘에 또 최근까지도 골프가 유행해가지고 네. 스윙 연습하시면서도 생긴 분들 되게 많았고요. 골프 치시다가요? 네, 그렇게 등이 아프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뭐 등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그러면 다행이죠. 매우 다행이죠. 네. 네. 첫 번째로 해서 감별해야 되는 게 근골격 질환이 있는지 그게 제일 가장 흔한 원인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췌장 때문에 등이 아플 정도의 통증이 생기려면은 보통은 췌장의 악성 종양, 췌장암이 꽤 진행되어서 네. 신경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췌장의 이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구조적으로 망가진 경우 이런 경우에 보통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등 통증만으로도 췌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게 높은 가능성 확률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췌장 담도 질환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장기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스티브 잡스의 MIT 연설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또 췌장 그랬죠.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사망을 하셨는데요. 네. 그때도 스티브 잡스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췌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데 췌장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옛날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도 잠깐 들었겠지만 췌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슐린을 분비해서 당뇨를 조절하는 역할이 있고요. 혈당을 조절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먹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에 대해서 소화 요소를 분비를 해서 음식물을 잘게 분해를 시키고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췌장의 기능입니다. 그럼 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위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고 그 호르몬이 이제 췌장의 효소를 나오게 자극을 하면은 췌장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맞춰서 분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위 뒤에 췌장이 길게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끔씩 위염이 걸려도 췌장까지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췌장염이 있어도 서로 염증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위로 들어온 음식물을 이제 그 췌장에서 소화 효소, 네. 효소가 분비가 되면서 네. 그게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좀 융화가 돼야 그렇죠. 소화를 촉진시키고 맞습니다. 잘 되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둘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네. 자, 그리고 담도는 어떻습니까? 네, 담도는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저희가 흔히 듣는 담즙이 지나가는 길인데 그 만들어진 담즙은 일반적으로 저희 담낭, 쓸개라고 하죠. 우리가 담즙이라고 하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 갈비뼈 만져보시면 딱딱한 부분 바로 밑에 원래 간이 정상인이면 만져지지 않는데 그 근처에 간 바로 밑에 담낭이 붙어 있습니다. 간하고 이렇게 붙어 있군요. 딱 붙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딱 붙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끝은 덜렁덜렁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담낭이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CT로 가끔씩 검사할 때 움직여서 잘 안쪽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 검사하실 때 감안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정확한 역할은 어떤 겁니까? 그 담낭은 지방의 분해를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담즙이 그런 역할. 지방 분해요? 네, 지방 분해 같은 지방 분해를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 환자분들 중에서 담낭 떼어내면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담낭이 다행히 우리 췌장에서 지방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담낭을 떼어낸다고 해서 지방이 분해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서 수술 때문에 안 나빠진다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췌장의 뭐 등 통증 뭐 이런 거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담도 질환은 어떤 증상이 이렇게 동반이 됩니까? 담도 질환은 주로 담도가 막혀가지고 담즙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담즙이 고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고인 담즙에 세균이 자라면서 뭐 담도염이나 담낭염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통증을 유발합니까? 네, 통증을 유발합니다. 네, 그래서 담낭염 같은 경우는 우상복부 통증,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 통증이나 근데 그 사람 체구에 따라서는 명치 통증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 통증으로 뻗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낭만 막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산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낳는 통증. 그 정도의 그런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막히게 되면서 감염이 진행을 한다면은 발열이 생기거나 오한이 생길 수 있고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담석하고는 또 다른 질환인 거죠? 네. 하지만 담석도 이제 담도 질환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담즙이 고이거나 그리고 담즙이 성분에 따라서 돌로 변하게 되면서 그 담석이 굴러나와서 막히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담낭이나 담낭염이나 담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췌장 담도 질환 관련해서 여러분의 상담 문자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너튜브 채팅창에 이태성 교수님 멋져요. 응원합니다. 이런. 원래 이렇게 갑자기 댓글이 안 달리거든요. 근데 혹시 지인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감사합니다. 여튼간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 췌장 담도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질환들이 좀 포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췌장 질환이라고 하면은 흔하게는 급성 췌장염 그리고 만성 췌장염 그리고 요즘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 췌장 무록 질환. 무록이요? 네, 무록이 있고 그리고 그 무록이 가끔씩 나쁘게 진행하면 췌장암으로 해서 췌장암까지 있을 것 같고요. 담도 담낭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담석 그리고 담낭염, 담도염. 그리고 담도가 특정 원인에 의해서 협착이 생긴 경우 담도 협착 있을 수 있고 또 나쁜 쪽으로 진행을 하면은 담도암이나 담낭암 등이 있겠습니다. 담도 협착이라고 하면은 어느 쪽에 협착이 된다는 겁니까? 사실 뭐 전반적으로 모든 담도에 생길 수가 있는데 최근에 봤던 환자분은 음주를 많이 해서 12지장염이 생겼는데 저희가 이제 담도가 12지장으로 이렇게 입구가 나와 있거든요. 염증이 그 담도까지 퍼지면서
염증 때문에 담도가 서로 이렇게 물컹물컹한 염증이 붙다 보니까 네. 그게 나으면서 붙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가끔씩 그 특정 자가 면역 질환이나 네네. 이거 본인 면역이 담도를 공격을 해가지고 담도가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간에서 나오는 담도가 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담도 협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간 질환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특히나 담도 질환을 상당히 네.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만성적인 간 질환 있는 분이라면은 네네. 담도가 막히면은 담도가 아무래도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네. 담즙이 간에 정체가 되면은 오히려 간으로 역류를 하면서 간의 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간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 담도 쪽은 간 네. 그리고 췌장은 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셔도 괜찮을까요? 네, 뭐 네 개 다 관련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서로 관련이 있겠죠, 물론. 네. 특히 그 췌장암이나 담도암은 발견이 늦어서 이게 너무 발견이 늦었어. 이제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좀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이유가 어떤 걸까요, 교수님? 네, 아무래도 췌장 담도 질환의 경우는 증상이 딱 이게 췌장이다, 딱 이게 담도다 이런 게 딱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질환도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췌장암에서 생기는 체중 감소나 체중 감소요. 네, 피곤함 이런 것, 황달 이런 것들은 체중 감소는 뭐 당뇨가 조절이 안 돼도 생길 수가 있고, 네. 뭐 운동이나 다른 약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피로감 같은 경우는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네.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위 대장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질환과 구분이 잘 안 돼서 다른 검사나 다른 치료를 하다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췌장이다 이렇게 진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네. 이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했어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게 네. 얼마나 됩니까? 조기에 발견하시면은 제일 좋은 건 이제 수술이 가능하냐 못하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 보통 진짜 초기에 발견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상태면은 거의 완치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완치도 가능한데 어떤 경우는 췌장암이 1cm밖에 안 되는데 네. 혈관을 물고 있으면 수술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혈관을 물고 있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췌장암이 혈관을 침범해서 침범해서 네, 혈관까지 잘라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췌장 주변에는 큰 혈관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 큰 혈관들은 잘라내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이 불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 혈관에 붙어 있는 덩어리를 최대한 떨어뜨려 보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수술을 시도를 해서 네. 완치를 노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담도암의 경우는 이게 초기 증상은 그 황달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사실 담도암 초기에는 황달이 보통은 나타나진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도가 완전히 막혀버려가지고 막혔을 때. 네, 그러면 저희가 담즙이 12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간에서 역류를 해서 혈액으로 역류를 하면은 네. 그 몸이 이제 노래지고 보통은 이제 눈동자가 먼저 노래집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과 손이 이제 노래지면서 대변이 하얗게 나오고. 대변이요? 네. 그리고 가려움증을 호소하면서 그때 발견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발견하기 힘든 이유는 말기처럼 꽉 막히지 않으면은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황달이 심하게 오지 않는 경우까지는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황달이 발생한 황달 경우, 발생. 네. 그리고 발열이 있고 오한이 동반된 경우, 네네. 이런 경우는 꼭 오셔야 되고요. 이런 발열이 있거나 오한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실로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급하게 감염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딱히 운동을 하거나 체중을 빼기 위해서 뭐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는데 네. 6개월 이상 본인 몸무게 5% 이상 체중이 빠지는 경우, 네네.
가족 중에 당뇨가 없는데 갑자기 당뇨가 진단되는 경우, 네네. 당뇨가 있는데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 먹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고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오는 경우에는 췌장이나 담도 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그 내시경 초음파나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네. 이런 고난도 시술을 전문으로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네네. 이 시술들이 어떤 시술들인지 어떤 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그 이름부터 어려운 시술인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위대장 내시경은 되게 흔하게 들어보셨을 네. 거잖아요. 사실 내시경 초음파나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같은 경우는 위대장 내시경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 30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 배우는데 꽤 오래 걸리고 고난도 어려운 시술이고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적은 시술이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내시경 초음파는 일반 내시경과 다르게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 초음파가 달렸기 때문에 몸 안에 넣었을 때 우리 췌장이나 담도처럼 깊숙하게 일반 복부 초음파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검사이고 네. 이 검사의 장점은 초음파로 몸 내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직 검사가 필요한다던가 네. 뭐 관을 넣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까지 동시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특수 어떤 시술을 교수님께서 또 하신다고 하니까 네. 네. 더욱 믿음직스러워. 네. 우리 이대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저희가 이제 소화기내과 췌장 담도질환 상식 오해와 진실 OX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대답은 질문이 다 끝난 후에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요. 자, 5가지 질문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은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는 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네, O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술만 안 마시면 췌장염은 걸리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건 세모하겠습니다. 세모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담도 질환이 생기면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O. O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담석은 발견되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네, X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췌장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체중이 감소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입니다. X군요. 네. 마지막 질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췌장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체중 감소한다. X입니까?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체중이 감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급성 췌장염으로 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나 그리고 췌장 낭종 질환은 낭성 질환, 그러니까 무록 질환이죠. 네. 이런 경우는 체중 감소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급성 췌장염에서 체중 빠지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췌장이 오신 분들이 영양 상태가 나빠서 빠지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흔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담도도 그렇고 이 췌장도 그렇고 음주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나요? 나중에도 그 답변에 드릴 건데 네네.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은 췌장의 효소와 관련된 그 기전으로 췌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손상을 입는데 물론 급성 췌장염 술을 마시게 되면 급성 췌장염이 두 번째 원인 술이거든요. 그래서 급성 췌장염 와서 빨리 해결되면 좋지만 급성 췌장염이 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다시 잘 생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급성 췌장염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췌장이 저희가 상처 나면은 피부가 딱딱해지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만성 췌장염처럼 오는 거는 급성 췌장 반복되면서 염증이 반복되다 보니까 췌장이 딱딱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췌장이 돌처럼 변합니다. 그래요? 네, 돌처럼 변하는 게 이제 CT나 초음파에서 보이게 되고요. 거기까지면 상관없는데 술을 더 드셔서 더 나빠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 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꽤 많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오히려 말이죠.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다행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무 증상 없이 암으로 가기 전에 신호를 준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급성 췌장염이 당연히 약하게 오는 경우는 뭐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로 경고 정도. 넘어올 수 있지만 네. 급성췌장염이 가끔 심하게 오신 분들은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도도 있고 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장이나 이런 데까지 염증이 침범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주변 장기들에게 침범이 됐을 때는 오히려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꽤 높은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잘못된 질문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췌장염이 약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강하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강하게 오는 경우에는 꼭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취자 5,600번 쓰신 분이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살도 잘 안 빠지나요? 그러셨어요?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지죠. 네. 왜 그러냐면은 지방 흡수가 안 돼서 그게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진행을 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지방변을 봅니다. 저희가 대변을 보고 나서 그래서 그 대변이 하얗게 나온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실까요? 하얗게 나온 거는 나중에 담즙이 안 나와서 하얗게 나온 거고요. 췌장이 안 좋아서 지방변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변 보고 나면은 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희 식용유를 물에 뿌린 것처럼 그 정도면은 지방 흡수가 안 돼서 거의 이제 체중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셨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이제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신호는 아까도 뭐 말씀하셨듯이 체중 감소, 그리고 당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췌장이 당뇨를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이 꽤 많이 있고요. 제가 보는 환자분들께는 말씀드리는 거는 췌장 낭종 질환 있는 경우에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췌장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당뇨 조절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당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중에 당뇨가 없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이러시면 그냥 약 드시지 말고 췌장 검사를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당뇨가 왔어요. 그랬을 때는 약 대신에 췌장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약도 드시는 것도 맞지만 그런 경우에는 췌장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시 췌장염이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그때는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셔야 되겠군요. 자, 그리고 술만 안 마시면 췌장염은 걸리지 않는다. 세모. 제가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제가 처음에 X라고 했었는데 이게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첫 번째 원인이 담석이고 두 번째가 술이고 세 번째가 고중성지방이고 요즘에 또 저희 미고비 마원자로 많이 다이어트 목적을 맞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췌장염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원인인데 술을 많이 마시면은 만성 췌장염이 생깁니다. 그래요? 만성 췌장염의 첫 번째 원인이 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모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술은 굉장히 이 췌장이나 뭐 담도 질환에 큰 영향을 주니까요. 아까 뭐 그 췌장염으로 오셨는데도 이후에 추가로 계속해서 술을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 경고성 메시지 멘트를 한번 날려주시죠.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께 입원하신 분들께 말씀하는 건데 따끔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췌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처 나면 흉터가 생기듯이 췌장도 점점 나빠져서 딱딱해지고 기능을 잃어갑니다. 술을 먹게 되면은 원래 췌장으로 정상 췌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쁜 상태에서 조금씩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술은 평생 먹은 술이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술을 먹고 췌장이 오신 상태까지 오셨으면은 더 술을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드셨으니까요. 이제 그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담도 질환 생기면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이 황달은 왜 생기는 겁니까, 교수님? 궁금했습니다. 황달이 저희가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이 피성분인데요. 그 성분이 이제 간에서 대사하고 나오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이 나빠도 간 기능이 떨어져서 대사가 안 돼도 황달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담도에서 담즙이 나와서 그게 십이지장으로 가서 우리 대변 색깔을 하얗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빌리루빈이 이제
대변을 저희가 일반적인 대변색으로 바꾸는데 그게 막히게 되면은 역류를 하면서 혈액으로 가서 이제 피부나 네네. 눈 쪽으로 가면서 노랗게 항달이 발생하는. 빌리루빈이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저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황달 수치라고 말씀드립니다. 황달 수치. 네, 네. 본인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황달이 나타나면 네. 보통 네. 다른 사람들이 네. 눈이 왜 그래? 이렇게 네. 아는 분들이 꽤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보통 그 황달 수치가 4에서 5 정도 되면은 네. 눈이 먼저 노래지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5에서 10 정도 되면은 피부가 노랗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를 계속 보니까 얼굴 노랗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외래로 오시면은 이제 바로 응급실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췌장 관련 그리고 담도 질환 관련해서 우리 이태성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 상담 2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 시대의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 우리 몸 전체 균형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일산백병원 소화기내과 이태성 교수님 모시고 췌장 담도질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자, 샵의 0951번 TBS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TBS 또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까 그 담석은 발견되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 X 그러셨어요. 그러면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로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네, 약물 치료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네네. 담석이 발견돼서 증상이 없다면은 굳이 약물 치료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발견했는데 증상이 없으면 아프지 않으면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평생 모르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통증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평생 모르고 살아갈까요? 네, 그게 제 생각인데 돌이 작아가지고 담도 깊숙 가서 박혀가지고 아예 박혀가지고요. 네, 그래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크면 오히려 크면은 담낭에서 못 굴러 나와가지고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괜찮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환자분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다행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 평소에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근데 담석이 생기는 거를 예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 또 어떤 그 정보에 의하면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제가
처음 듣는 것 같. 그렇으면 그런데 패스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 비타민 D 성분 그 복합제가 네네. 칼슘과 많이 이렇게 복합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칼슘을 많이 먹게 되면은 담석이 조금 안 먹는 사람보다 더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네네. 자, 8842번님이요. 음주가 췌장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루땡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러셨습니다. 네, 저희 환자분들도 많이 질문해 주시는 건데요. 그렇군요. 사실 음주가 췌장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료사들 가끔씩 제가 처방을 하는데 네. 처방하는 이유는 음주 때문이 아니라 네. 담석에 의한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방을 드리는 거고요. 네. 결국에 술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우루땡을 드시는 게 췌장염을 예방할 수 있냐는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네네. 네.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지금 8842번님이 약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나 이렇게라도 좀 방어를 하자.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8842번님 오늘 방송 타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딱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5706번님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담석 제거를 3번이나 하고 담낭도 제거했는데 최근 다시 등 쪽 뻐근함, 열감통이 있는데 다시 담석이 생기는 건지 담도가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이러셨어요. 네. 담석 제거를 3번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이 꽤 많은데요. 유전적으로 담석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서 담낭을 제거하더라도 그 담즙 자체에서 담석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증상을 보니까 재발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번이나 하셨는데 그러실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사실 이런 경우에 우루땡을 드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약국에서 하시는 것보다 처방받는 담석 예방하는 용량이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드시는 게 제가 경험상으로는 더 효과가 좋다고 그렇군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34번님은요. 저희 할머니께서 췌장염으로 입원을 하시고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부드러운 것, 간이 약한 것 위주로 조금씩 드시라고 하셨다네요.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췌장염으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처음엔 금식이 치료고요. 이제 조금 통증이 좋아지면 식사를 시작하는데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도 말씀하시는 거는 저지방 식이를 하는 게 췌장염 회복에 도움이 된다. 저지방 식단? 네, 지방이 적은 식단을 하시는 게 좋고 아직 조금 불편감이 남아 있으시면은 저지방 식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지방 식단이라고 하면 좀 어떤 음식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콩, 두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식물성 단백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무튼 좀 부드러운 거. 네. 간이 약한 것. 저는 간이 약한 거. 제가 잘못 읽어드렸네요. 네, 간이 약한 거. 네네네. 자, 그리고 5664번님. 제가 일의 특성상 술자리가 잦은데요. 췌장염은 어느 정도부터 위험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많이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술 조금 먹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조금 먹어도 된다고 하시면 대부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 조금이 2병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다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실 술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이라도 알코올성 췌장염이 생긴 적이 있으면은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술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줄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술을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술을 딱 끊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9154번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담석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지금은 통증이 없어서 수술은 미루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갑자기 응급으로 아플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여쭤본 거랑 좀 질문이 겹치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사실 원칙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하는 게 맞고요. 증상이 없는데 괜히 치료하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치료라 하면 뭐 먹는 약이나 수술이 있겠는데
아까도 질문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낭 수술을 하고 나서 합병증이 가끔씩 10% 미만에서 네. 설사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수술 여부는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우리 수술하시는 분들과 교수님들과 잘 네.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담석이 있으시면은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루땡을 좀 처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아, 그러시군요. 네, 우루땡을 드시면 아주 가끔씩 이게 산이기 때문에 네. 속이 쓰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이제 병 주고 약 주고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원래 원칙은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요거는 제가 대본에 네. 이게 있는데 요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교수님께서 환자를 질병이 아닌 사람으로 본다는 네. 진료 철학을 강조하신 걸 저희가 네. 저희 김수기 작가가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똑같은 병에 걸려 오시는 분이더라도 네. 네, 환자분의 사회 경제적 문제나 뭐 가족들의 서포트 그리고 환자분의 치료 의지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환자분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상의를 하고 네. 그분의 그러니까 치료를 밀고 나가기보다는 네네. 환자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맞춰서 네. 합의를 해서 치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환자분이 처해 있는 어떤 경제적 상황이 뭐 또 어려울 네.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그걸 또 네. 이렇게 깊이 들여다 봐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병이 아닌 사람으로 본다.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네, 부끄럽네요. 자, 이태성 교수님 인상이 참 좋으신데 너튜브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TBS FM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지금 실시간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9730번님은 27 아직 나이가 젊은데도 췌장이나 담도 질환이 생길 수 있나요? 평소에 불규칙하게 먹고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편인데 이런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젊다고 해서 완전히 안 생기진 않고요. 아, 요즘에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네. 20대 췌장염에 걸려서 오신 분들 꽤 많고요. 20대도요? 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위고비 마운자로 네, 맞고도 담석이나 췌장염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좀 위험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평소에 불규칙하게 먹고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경우에는 네.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제 아주 젊은 20대, 네. 30대인데 네. 요즘에 급격하게 살을 뺐다가 네. 다시 또 막 폭식을 했다가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췌장에 무리가 네. 올 수 있나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저희 췌장 담도 학회에서도 네네. 그런 급격하게 체중 감소하는 경우 네. 담석이 생길 수 있다. 담석이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네. 급격하게 살이 빠는 경우는 담석과 관련 있다는 연구도 꽤 많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급격한 다이어트 네.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과식하거나 네. 폭식하는 경우. 네. 네네. 자, 그리고 9254번님. 남편이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로 식사도 마음껏 못하고 늘 조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은 하는데 가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말을 할 때마다 옆에서 듣는 제가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족으로서 어떻게 힘이 돼줘야 할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급성 췌장염을 앓고 나서 완전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네. 급성 췌장염 이후에 이제 주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나 주변 장기의 염증이 침범을 하면서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힘들어 하시지 않는 건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재발을 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먹으면서 생활의 질을 좀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호전이 되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물론 술은 끊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끊으셔야 네. 되겠죠. 괜찮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저 9254번님이 이제 그 가족으로서 어떻게 힘이 돼줘야 할지라고 네.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미 힘이 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물어보신 거 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네. 가족이 큰 정말 힘이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0963번님 아내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이후로 식사도 많이 조심하고 술도 끊었는데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췌장염은 한 번 생기면 반복되는 병인지 재발을 막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네. 췌장염이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나 아니면은 추가 검사를 해서 네. 췌장이 가끔씩 나오는 관 모양이 일반 선천적으로 잘못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련 역행성 췌담도 조영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면은 치료를 하시는 게 재발의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췌장염이 반복되는 경우나 췌장염이 걸린 적이 있다면은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하시는 게 네.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아까 하신다는 그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네, 이게 상당히 고난도 시술인데 네, 이게 가장 좀 쉽게 표현하신다면 우리가 네. 이제 그냥 내시경 이렇게 받잖아요. 네. 거기에서 좀 더 정밀하게 초정밀로 들어가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 내시경은 저희가 내시경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앞을 보고 들어가는 내시경인데요. 아, 네. 네, 담도랑 췌장이 나오는 길은 12장 왼 옆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내시경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일반 내시경은 조금 다르게 옆을 보고 들어간 내시경입니다. 옆을 보고요. 네, 옆을 보면서 들어가서 이제 담도랑 췌장 나오는 길까지 가면은 네네. 옆으로 보면은 정면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를 통해서 바늘 구멍만한 췌장 담도 나오는 길이 바늘 구멍만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네, 거길 찾아서 와. 기구를 넣어가지고 시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의 네네.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수술 후에 뭐 생존율이나 이런 것들도 네. 높일 수 있고 경과도 좋아질 네. 수 있고. 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담석으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거나 네. 담석으로 인한 담낭염에 담도염이 있는 경우, 네. 담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술을 통해서 담석을 제거를 하면은 네, 많이 좋아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췌장 관련해서 교수님과 이제 문답을 저희가 주고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등 통증을 네,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2843번님도 네, 교수님 요즘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를 조금만 해도 금방 배가 부릅니다. 네, 네. 최근에는 등 쪽까지 뻐근한 느낌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주변에서 췌장은 등으로 통증이 온다고 해서 더 불안합니다. 단순 소화불량인지 아니면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말씀하신 증상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거는 담석증이 있을 거라고. 담석증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석이 담낭에 있다가 네. 길을 막아서 소화불량이 생겼다가 네네.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을 해서 담즙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러면 돌이 같이 밀려 나오면서 입구를 막다가 네. 다시 빠져나오면 좋아지고 그럴 때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명치가 불편하고 등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증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네. 췌장암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증상 때 걱정을 할 수 있지만 네. 유병률 자체가 그렇게 높은 암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담석 네. 쪽을 더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췌장암 등 통증 관련해서는 0.1% 네. 미만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자, 좀 그 담석 쪽으로 이제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4572번님이 50대 여성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는 괜찮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혹시 담도 쪽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럴 땐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피부가 노랗게 보이신다면은 이제 실제로 진짜 황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경우 필요한 검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도가 막혀 있는지 네.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검사는 복부 초음파이기도 한데요. 근데 네. 복부 초음파는 췌장 머리까지는 잘 보이지만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검사가 중복으로도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저는 보통은 CT나 MRI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담도가 막혀 있는지 실제로 막혀 있는지 그런 문제와 그리고 주변에는 간에 염증이 없는지 네. 간염은 없는지를 보고 있고 그리고 피 검사를 봐서 황달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관 수치도 괜찮은지도 같이 확인하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복부 초음파를 일단 하시고 그래도 네.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보셔야 되면 이제 CT나 MRI 쪽으로까지 네. 좀 정밀하게 보셔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맞습니다. 네. 네, 네. 50,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네, 50대이시니까 정밀하게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정밀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제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현미였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9714번님, 9191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9545번님, 8803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 하나만은 절대 놓치지 마라. 네.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네. 있으시면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이 되지 않는 황달이나 네. 그리고 운동하지 않았는데 빠지는 체중 그리고 갑자기 주변에 가족 중에 당뇨가 없는데 갑자기 당뇨에 걸리는 경우 그리고 잠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초기에 발견하면은 만약에 나쁜 게 초기에 발견하면은 네, 나중에 치료의 선택지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간과하시지 마시고 네, 주변에 전문의를 만나서 꼭 상의를 받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췌장과 담도 질환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분야였지만 결국 중요한 건 조기 발견과 정확한 치료였나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의를 만나는 것, 그 시작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소화기 내과 이태승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